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IM증권 독국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산다. 계속 오늘 엄청나게 샀습니다. 오늘 11만 전자와 58만 닉스 두 종목을 엄청 많이 샀는데 단숨에 회복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될까요? 다름 아니고 궁금한 종목 Y 오늘 첫 번째는 두 종목을 같이 볼 겁니다. 붙여서요. 자, 지난주 힘들었던 시간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이 오늘 움직였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본장에서 4% 가까운 상승세, 하이닉스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6%대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오늘 장중에 있었죠. 엔비디아 HBM4 퀄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오늘 또 테슬라와 파운드리 추가 수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주가가 사실 더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요즘 근데 증권가 뷰를 보면요. 둘 다 좋긴 좋다. 근데 뭔가 삼성전자의 편을 들어주는 뷰들이 뭔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도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요새 뭔가 더 올라갈 폼이 많아서 그럴까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뷰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수급의 여러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이 가파른 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최근에는 공교롭게도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어떤 정체가 좀 다소 이어지는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뭐 외인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들 보면 코스피 기준에서 외인이 한 1조 2천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시총 1, 2 종목들이 1조 2천억 원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그중에 8천억 원이 삼성전자였죠? 네, 삼성전자가 8천억, SK하이닉스가 4천억인데 오늘 외인이 사실상 뭐 반도체 빅2를 다 샀다라고 좀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한 11월 달 기준에서 보면 외인의 수급 이탈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은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됐던 흐름들, 특히나 12월 수급을 좀 보더라도 SK하이닉스의 외인 수급 이탈들이 조금 더 확대된 점들 좀 감안했을 때는 일단은 뭐 이 메이저 수급은 삼성전자가 좀 다소 좀 유리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좀 논의로 하더라도 AI 버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됐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자회사와의 이 합작법인 설립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바이트댄스를 이제 신규 고객사로 좀 확보했던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AI의 버블 이슈를 상당히 좀 완화시켰던 점, 엔비디아가 H210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 허가를 위한 절차를 좀 진행 중이다.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인 어떤 버블 이슈에 대해서 또 완화 기조가 좀 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조심스럽지만 이 주도주 중심의 어떤 수급 릴레이는 연말까지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 관점에서 선택을 본다면 삼성전자에 좀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일단 1월 초에 잠정 실적이 있죠. 4분기 실적에 대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확인했던 실적 추정치는 굉장히 좀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4분기에 평균적인 어떤 디램 가격의 상승분들은 3분기 대비해서 많게는 한 60%까지 좀 신장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분명 마이크론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이익 기조는 굉장히 좀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영업이익 추정치가 19조 이상 정도 좀 제시가 좀 됐기 때문에 일단 DS 사업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배가 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육안으로 좀 확인될 수 있는 실적이라면 내년도 가시성 있는 실적 그리고 외형 성장에 따른 뭐 저평가 요인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먼저 좀 잠정 실적도 나오다 보니까 더 유리할 것 같고 지금 뭐 삼성전자 앞서서 훨씬 올라갔거든요. 눈높이가 지금 앞서 19조 이야기해 주셨는데 20조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좀 공격적으로 이끌어가는 장세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있습니까? 예,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 12만 5천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게 뭐 오랜 시간 좀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떤 이 매크로 이슈도
일단은 뭐 무난하게 좀 소화를 했던 점들, 특히나 뭐 악재가 좀 나올 만한 이슈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뭐 AI 버블 이슈는 뭐 오늘 내일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던 점들 좀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 목표가 한 12만 5천 원 정도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 9만 7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가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닉스 선택이 안 돼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TC본더 사실상 독점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오늘 HBM, TC본더 장비 업체들이 올라갔습니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한화비전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2026년에 팔 HBM 다 공급 계약이 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HBM 그럼 다시 움직일 수 있겠구나. TC본더도 많이 팔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이제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화정 과장님, 네. HBM4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뭐 한화비전 TC본더 수요도 이제 늘어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제 이 정도 공급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생산 공정에 있을 TC본더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기존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사실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동안 그 HBM3E 그 8단 반도체 시장에서 워낙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신에 이제 하나세미텍과 이 시장을 양분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한미 반도체의 올해나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살짝 미스가 났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이제 젠선왕 대표가 한국에 왔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삼성전자까지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가 또 한 번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일단은 그 한미 반도체가 TC본더 장비 고객사 중에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가 원래 90%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세미텍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70%까지 그 비중이 이제 줄어들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는 이제 기존에 세미스 업체가 있었고 신카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신카와를 제외시켰죠. 결국에는 세미스를 그 독점 체제로 이제 변화시키긴 했는데 그동안 여러 이제 HBM 만드는 이제 공정 중에서 NUF 방식이 있고 NCF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이제 NCF 방식으로 네. 이제 하고 있었는데 원래 마이크론도 NCF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NUF 방식으로 변경을 좀 해왔었고 만약에 이제 HBM4 이쪽으로 이제 선점을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제 들어오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와의 관계입니다. 2011년도 이제 기존에 그동안 이제 세메스와 한미 반도체 소송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지금까지 거래를 중단해 왔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아마 세메스와 계속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두 달 전에도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가 새롭게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나왔던 만큼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서부장 쪽에서도 탑픽으로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릴레이션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E까지는 사실 한미반도체랑 한화비전하고 한미반도체가 그 프리미엄을 뺏겨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거잖아요. 근데 4로 갔을 때 삼성전자까지도 한미반도체가 맞는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프리미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HBM4 12단까지는 이제 어드밴스드 TC 본더 장비고 아마 16단부터 하이브리딩 본딩 장비가 이제 들어가게 될 그렇죠.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세메스가 이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왔냐 그런 상황도 아니라서 삼성전자는 일단 HBM4 쪽으로 이제 다음 달쯤에 컬 테스트 통과 여부가 좀 정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멀티밴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미반도체 상승은 확실히 좀 유의미하군요.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추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생각보다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가이던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 이제 반도체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 물어봤을 때 뭐 HBM 살래, 레거시 살래 물어보면은 요새 10중에 9이 레거시였거든요. 근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다시 HBM도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공개해 주세요. 현대무벡스.
현대차 50조 로봇 투자 소식에 현대모백스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아틀라스 기대감도 있었는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확실히 모백스가 로봇 밸류를 가장 좀 잘 받아가고 있는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현대모백스가 실적도 찍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기반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뒤에서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추가 상승이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자, 근데 무섭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괜찮을까 하면 현대모백스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할까요? 일단 비교군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로봇주에 대한 상승세가 모두 다 좀 순환매 안에서에 대한 흐름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데 동사가 전일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한 1조 5천억이니까 오늘 18% 정도 상승했다고 좀 감안해 보면 이제 클로버과 좀 비슷한 시총 수준이 좀 됐죠. 1조 7천억 정도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클로버시 오늘 종가 기준에서 한 1조 7천억 원대 시가총액을 좀 기록했던 그런 부분들과 좀 비교했을 때 동사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 포션의 한 77.5%에서 물류 자동화 로봇에 관련된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갭 차이가 좀 크지 않나. 다만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과되고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수주의 안정성을 좀 겸비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조가 명확하게 제시가 좀 돼준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분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로봇 사업에 대한 섹터들 그리고 카테고리가 너무나 이제 너무 많아요. 다변화되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자동화 물류 시스템을 좀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AGV라고 좀 불리고 있는 네. 무인 운반차인데 이게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로봇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골프 카트에서 이거 이동 동선대로 좀 움직여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정해진 어떤 구획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 고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그러네요.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다만 현재 이 물류라든가 유통산업의 좀 전반적인 어떤 수주 성과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타이어라든가 육가공업, 뭐 화장품 같은 그런 기업들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좀 공급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AI 피킹 로봇이라고 해서 물건을 집어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 플랫폼까지 좀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 일단 물류라든가 이송 쪽에서는 강점 좀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확장성들은 충분히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모백스 고 아니면은 대안이 따로 있다면? 일단 현대모백스의 흐름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비교군으로 봤을 때는 원익홀딩스를 좀 강조드리고 원익홀딩스. 싶은데 지난주에 다뤄봤잖아요. 네네. 여기도. 일단 최근에 어떤 흐름들은 뭐 이전 고가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다소 좀 정체된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전략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가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 정도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밸류를 2조 원대 초반이라고 좀 감안했을 때 로봇 사업에 대한 밸류가 과연 여기서 더 과하게 좀 반영된 것인가라는 어떤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네. 오히려 향후의 어떤 전략 부분 안에서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판단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홀딩스 대안으로 토픽 종목 공개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마지막 종목입니다. 첫 상업 우주 발사 제도전 이노스페이스 주가 날아올랐다. 앞서 소영 아나운서가 시황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일단은 일정이 밀려서 잠시 후에 새벽 3시 45분에 발사 기다리고 있는 이노스페이스 한빛 나노입니다. 두 번, 세 번 미루면서 이거 주가 좀 아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좋아. 이노스페이스를 비롯한 우주항공주들은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화정 과장님, 네. 이 주가가 밀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모습을 좀 네.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가 부담감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일 새벽 3시 45분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세론으로 빠졌다. 그러면 매수 전략. 그러면 실패했다 보지 말자. 이 두 전략이고요. 깔끔하네요. 왜냐면은 이게 올해 7월 달에 첫 발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제 12월까지 미뤄왔고 아마 내일 발사를 이제 더 이상 못 미룹니다. 애초에 네. 브라질과 약속했던 기간이 22일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무조건 이제 미사일은 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원래 올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게 한빛 나노가 한빛 마이크로, 그다음에 한빛 이제 미니 이 세 개 발사가 내년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 이 소형 발사체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이제 시장이고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뭐 관측이나 아니면 정찰 위성, 이제 통신용이나 그런 제약 바이오 모듈과 같은 다양한 이제 소재에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기업이 로켓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24년도에 2월달에 처음으로 미사일을 성공한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20배 넘게 넘어갔었죠. 그만큼 여러 민간 사업자 쪽과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너스페이스가 예정된 게 28년까지 35발 정도의 예상이 미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이게 성공하게 된다. 일단 로켓랩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액체 그 기술력이 훨씬 더 절감되는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공한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마 여러 기업들에게 좀 예약 문의가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빠진다. 만약 성공을 했다? 무조건 저는 이제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성공을 하고 주가가 빠진다면은 또 매수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스페이스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에 이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이화증 과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